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채권 평가 분석 들어가는데요. 그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역시 잠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어떤 거 공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채권이 좀 양이 많습니다. 거기 이제 챕터들도 그 7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, 여러분. 그 표지에 보시면. 자, 먼저 이제 채권 종류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요. 이제 채권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그 채권 갖고 있으면 이자나 원금을 받는데 이제 어떻게 받냐? 거기에 따라 복리채, 달리채, 할인채, 이표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요 복리, 달리, 할인은 만기 때만 돈을 주는데요. 이제 그 뭐 이자를 어떻게 주냐, 또 원금만 주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. 이표채는 이제 중간에 이자를 주는 거고요.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, 여러분. 시험에 잘 나요. 그리고 요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두레이션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채권 이제 발행시장 얘기를 할 거예요. 주식처럼 발행시장, 유통시장이 있는데요. 발행시장에서는 이제 채권 발행 방법. 요게 이제 시험에 날 수가 있습니다. 직접 발행도 있고요. 이제 간접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이 직접 발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. 대표적으로 이제 공모 입찰 발행이 있고요. 이 간접 발행은 이제 주식하고 같은 개념이에요. 이게 뭐 잔액인수, 총액인수, 뭐 이제 그런 것들 살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유통시장 얘기를 할 텐데, 이제 투자자끼리 이제 채권을 사고 파는 거죠. 근데 채권은 특징이 주식과 달리 이제 장외에서 많이 거래된단 말이에요. 장외에서. 장외 비중이 큽니다. 비중이 큰데, 근데 채권도 장내 거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장외하고 장내, 이제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. 장내에는 어떤 시장이 있고, 표준화를 어떻게 해놨냐. 이제 그 매매제도 비교하는 거예요. 장내와 장외의 차이점. 그리고,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서요. 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룰 게 뭐냐면 채권 투자 위험이에요. 채권에 투자할 때 이제 위험들이 다양한 위험이 있어요, 여러분. 요것도 이제 아주 잘 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채무 불이행이요. 채권은 나중에 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. 발행자가 이제 파산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위험, 즉 신용 위험에 노출되겠죠. 그거부터 뭐 등등 여러 개 수의 상환 위험까지 다양한 위험이 있는데 요거 살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 거고요. 근데 이 채권 가격 계산하는 것은 이 계산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, 여러분. 그래서 별표는 안 치고.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채권 가격 정리 있죠? 말킬 정리라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5가지 이제 그 말킬에 얘기한 채권의 특성이 있는데요. 요것도 이제 잘나죠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무래도 이건 제목에 중요한 게 이제 두레이션과 채권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두레이션과 볼록성 개념이란 말이에요. 여기서는 뭐 무조건 나고요. 한 문제 나는 게 아니고 한 절반까지 날 수도 있어요. 뭐 3-4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게 이 두레이션과 이제 볼록성 부분이다.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개념도 알아야 되고 요 계산도 이제 가능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변하면 채권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거 아시잖아요. 그러면 금리가 1%포인트 변할 때 이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이제 그걸 추정할 때 활용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공식들도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필수 공식이니까 반드시 챙겨놔야 되고요. 그다음에 또 한 문제 정도 또 늘 나오는 게 수익률 곡선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럼 이제 채권은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다를 거 아닙니까? 그걸 이제 그래프로 만든 게 수익률 곡선이죠. 근데 이게 수익률 곡선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이제 불편 기대 가설, 뭐 유동성 선호 가설, 시장 분할 가설, 뭐 이런 게 있죠.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금리를 설명하는 거냐. 요것도 늘 한 문제 이게 출제가 됩니다. 한 문제 늘 출제가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불편 기대 이론을 이용해서 미래금리 계산하는 거, 그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. 제 말 지금 듣고 계시죠? 그걸 이제 선도금리라 그러는데, 선도금리 계산하는 거, 요것도 이제 살펴볼 거예요, 여러분. 자, 이것도, 늘 출제가 돼요. 매번,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, 그 다음에, 채권 투자 전략. 역시 이제 매번 출제되는 게 채권 투자 전략이다. 채권에서 이게 적극적 개념의 전략이 있고요. 소극적 전략이 있어요.
자, 요걸 나눠가지고, 이제 이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들어가는지 나눠야 되고, 그 전략의 이제 특성들을 알아놔야 되겠죠? 뭐, 이자율 예측 전략 또는 면역 전략,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. 이것도 이제 공부를 반드시 해놔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그냥 8번에 뭐 기타라고 이렇게 해볼까요? 기타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콜 옵션이 붙은 채권이 있고 풋 옵션이 붙은 채권이 있어요. 이것도 아주 잘 납니다. 이게 이제 중도 상환 채권이 있는데요.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. 그럼 만기 때 원금이 상환되는 게 일반적인데 만기 이전에 어느 한쪽이 권리 행사하게 되면 조기 상환되는 채권이 있어요. 콜을 행사한다, 풋을 행사한다. 예, 이게 이제 누가 갖는 권리냐 이거부터 해서 일반 채권보다 이제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제 그런 거.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뭐예요? CB, BW, EB. 이게 이제 전환사채, 신주 인수금사채, 교환사채죠. 이것도 이제 채권인데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인데 거기에 이제 그 권리를 채권자한테 주는 거잖아요. 요거. 그 다음에 ABS, 자산유동화증권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. 자산유동화증권이 왜 채권 공부하는데 나오냐면,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. 둘 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데, 채권은 자기 신용으로 자금 조달하는 거고요. 요 ABS는 기초자산 현금 흐름을 주는 거기 때문에, 기초자산 신용에 근거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. 네, 지금 이런 것들, 그러니까 늘 이렇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것들이 있다. 그래서 이 채권도 10개 나는데, 이게 이제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요, 여러분. 대비를 내가 공부를 하면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. 너무 쉽게 나서. 그래서 이제 평이하게 출제된다,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요. 역시,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이제 집중 대비하는 게 좀 좋습니다.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, 낯든 게 또 나는다는 거예요. 이런 거 넣으려고 늘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따야 되겠죠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실제 강의에서 뵐게요.